영화 아저씨에서는 자신을 구해주러 온 옆집 아저씨를 보고 꼬마가 울며 불며 매달립니다. 그러자 원빈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죠. 다가오지마. 피 묻어. 하지만 오늘 함께할 이 아저씨는 저 유나가 아저씨 나 구해주러 온 거 맞죠? 하고 매달리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네요. 아니다. 오지 마라. 귀찮다. 매주 토요일 꼬마 별밤지기를 구해줄 멋진 아저씨들과 함께하는 시간 긴급 구조 요청 토요 스페셜 아저씨. 오늘 함께할 아저씨는 언제나 안티 백만과 함께하는 안티는 나의 힘 김어준 아저씨와 함께합니다. 유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앞집 아저씨 김어준 아저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아저씨가 아니고요. 네. 지식인입니다. 네. 아유, 송구합니다. 요즘에는 네. 역술 지식인으로 불리고 있죠. 모양새 때문에요? 아니요. 요즘은 이제 나는 가수다. 네, 여러 가지. 순위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순위를 맞추고 계시군요. 탈락자와 1등 모조리 맞추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라요. 월드컵 때 독일 문호 수준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이야. 그래서 역술 지식인이라고 저는 네. 자평하고 있습니다. 살짝 모양새도 좀 역술인 같으세요. 수염도 좀 기시고. 네, 도에도 관심 있어요. 네. 머리도 좀 기시고. 어딜 가나 이렇게 김어준 아저씨다 이렇게 보고 알 수 있는. 아니요. 보통은 지상렬 씨라고 합니다. 알 것도 같은데. 제가 한 번은요. 네. 길을 가다가 한 40대 아저씨분이 네. 한 재작년이었어요. 나를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순간 전 눈치챘죠. 네.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그분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인해달라는 거예요. 네. 난 아니라고. 우기신. 네. 서로 지상렬 씨의 성함은 나오지 않고, 이름은 나오지 않고 서로 맞잖아. 맞다, 아니다 하다가, 결국은 제가, 사인해줬어요. 지상렬 씨로. 고생하셨네요. 네. 근데 또 가까이서 뵈면은 그렇게 많이 그런 것 같진 않으세요? 김어준 씨만의 딱. 실물 훨씬 낫다라고 말해주세요. 네, 실물이 훨씬 나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매체에서 뵌 적은 없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별밤 가족들께 인사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앞집 아저씨라서. 저를 소개해달라고요? 네. 김호준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그때 처음 뵙고요. 네. 오늘 그 다음에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앞집 아저씨이신데도 불구하고 거의 교류가 없었던 것 같은데. 보고 싶었어요? 네, 뵙고 싶었습니다. 찾아오지 그럼. 제가 아저씨에 꼭 초대해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새빵 살고 있죠. 네, 새빵. 네, 30분짜리 새빵 살고 있습니다. 네. 항상 30분 정도 일찍 와서 스튜디오에서 라디오를 듣거든요.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를 듣고 있는데. 워낙 탁월하니까 내용이. 네네, 탁월하시죠. 듣지 않을 수 없겠죠. 참. 저는 별밤 듣지 않습니다. 네, 저도 아저씨 잘 모릅니다. 네, 오늘 색다른 참 그 얘기도 네. 꼭 하고 싶어요. 네. 저도 유나 씨를 지지난주에 처음 네. 뵈고 오늘 처음 보는데 다시 두 번째 보는데 네. 그전에는 물론 몰랐어요. 네. 유나 씨라는 가수가 존재하는 것을 네. 몰랐는데 굉장히 예뻐요. 감사합니다. 그거는 직접 못 보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꽤 예쁘다. 네. 색다른 상담소에는요. 저는 계속 들었지만 어떤 코너들이 있나요? 여러 가지 코너가 있어요. 네. 궁금하면 들으시고요. 네. 제가 좀 불친절해요. 네. 굉장히 이렇게 네. 뭐랄까 스트레이트한 답변으로다가 아쉬우면 지들이 들어야죠. 멋지네요. 네. 듣지 않으려면 듣지 말던가. 네. 뭐 원래 이런 캐릭터이십니다. 별밤 가족 여러분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진짜 가족이에요? 네? 가족이에요? 정말로? 이제 뭐 가족이 되고 있죠. 가식적이야. 네? 가족이 돼가고 있죠.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가족 아니면 네. 저는 긍정의 힘 굉장히 싫어요. 긍정의 힘 뭐든지 될 거야. 다 거짓말이거든요.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세상을. 현실은 부정이다. 기본은. 예를 들어서 네. 자기 개발서들 있잖아요. 네. 성공한 사람들 그쵸. 몇 가지 습관 이런 거. 비밀이 있다. 네. 이런 책들 다 거짓말입니다. 아.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색다른 상담소는 30분짜리 방송이라서 아직 가족이 못 됐나 봐요. 우리 별밤 가족인데. 아직 가족 아니야? 네. 먼저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요. 김어준 아저씨와 함께하는 긴급 구조 요청. 왜 꼭 노래를 들어야 돼요? 예, 시간을 난 더 떠들고 싶은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나 이런 거 싫더라. 제가 너무 힘들어요. 좀 다시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모시긴 모셨는데 김어준 아저씨도 DJ이시니까 네. 선곡도 직접 하시지요. 우린 노래가 없어요. 처음부터 떠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노래를 들어본 적 없는 거구나. 30분짜리기 때문에 노래 나가면 끝나요 그냥. 그렇군요. 네, 새빵이라니까. 여기는 네. 여기는 평수가 넓잖아요. 네. 저희는 좁아요. 네. 노래 들으면 끝납니다. 참 각박하게 살고 계시는 김어준 씨의 추천곡 먼저 한 곡만. 추천곡이요? 네. 최근 나는 가수다가 인기니까 나는 가수다에서 하나 고를게요. 네. 나는 가수다에 나왔던 노래 중에 개인적으로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곡이 저는 이소라 씨의 넘버원이었어요. 멋졌죠 정말. 네, 정말로 멋졌어. 아일랜드에서 날아온 주술사 같은 분위기. 그래서 제가 이소라 씨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때. 네. 스산하게 섹시하다. 받아 적어줘 이런 거는. 스산하게 섹시하다. 스산하게 섹시한 여자가 되려면 몇 년이나 더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죠. 네, 이소라 씨와는 친분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가수 버전이죠. 이소라 씨의 넘버원 듣고 오겠습니다. 이소라의 넘버원 듣고 왔습니다. 야, 오디오만으로 들으니까 또 색다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똑같은데요? 그렇군요. 뭐 말을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김어준 아저씨에게 긴급 구조 요청을 받기 전에 구조 요청을 했는데 사실 오늘 구조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어려운 방송입니다. 조난이 될 것 같아요. 조난. 강하게 크라는 김어준 아저씨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김어준 아저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 키워드로 김어준 아저씨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코너의 제목은 아저씨의 키워드 기어 아니어 토크이고요. 어떤 키워드가 나올지 대략적으로 예상이 되시나요? 글쎄요. 방송에서는 거론할 수 없는 키워드들. 네. 아니면 뭐 지식인이라든가 또는 제가 이혼을 했거든요. 네. 이혼 이런 거 나오겠죠. 이게 그 유명한 이혼 개그인가요? 이혼 지식인입니다. 네. 네. 하하. 네. 음악과 함께 대답을 먼저 해주시고요. 대답은 기어 아니어로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요. 기어 아니어로 해야 되나요? 음악이 나가는 동안은 기어 아니어로 해주시고요. 음악이 끝나고 나면 후토크를 그렇구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십시오. 깜찍한. 첫 번째 키워드는 독설! 빠밤! 딴지일보 총수로 세상에 이름을 알린 김어준 아저씨. 신랄한 비판과 독설로 이름을 알린 그지만 정작은 본인은 남들에게 독설 듣는 걸 정말 싫어한다. 기어 아니요. 하나 둘 셋. 아니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나 가수 빠밤. 최근 MBC 라디오 2시의 데이트 윤도현입니다에서 했던 나는 가수다 예언 발언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사실 김어준 아저씨의 나가수 예언은 윤도현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었다? 기어 아니요. 전혀 아니요. 세 번째 키워드는 여행. 한 인터뷰에서 본인의 상상력의 원동력은 여행이라고 하며 여행을 통해 젊음을 얻었다라고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독설, 장렬, 냉혹한 아저씨 김어준도 여행에서 로맨스를 경험한 적이 있다? 당근. 우와! 듣고 싶어.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여자! 빠밤. 한 일간지에서 김어준이 만난 여자들이라는 인터뷰 기사를 연재하고 있는 칼럼니스트 아저씨 김어준. 그렇다면 그 많고 많은 여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여자들은 다 거기서 거기구만 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없다? 절대 아니요. 우와! 이렇게 기어 아니요 토크를 해봤는데요. 끝났어요? 네, 4개밖에 없어요. 5개? 4개. 네. 사람들 궁금증이 좀 별로 없네. 아니, 사실. 제작진이 참 단순한가 봐. 그 초록색 검색창에 저도 아저씨가 나오신다고 해서 이리저리 검색을 했었어요. 네. 뭐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개인사 관련해서는 그렇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개인사가 네. 노출된 적도 없고 그러고 싶은 의사도 없고. 베일에 가려져 있으신. 아니 특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게 아니고 노출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난 연예인도 그렇죠. 아니고. 예. 시간 꺼 이런 거죠. 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시군요. 네. 네.
첫 번째 키워드 독설. 독설 듣는 걸 정말 싫어한다는 건 아니라고 하셨죠. 네, 싫어하는 게 아니고 네. 관심이 없어요. 아, 누가 나한테 나쁜 소리를 해도 네, 그런가 보다. 신경이 안 쓰이시는. 저 사람은 원래 저런가 보다. 원래 저런다가 아니라 네. 나도 내 마음대로 얘기하니까 그들도 그들 마음대로 얘기할 권리가 있죠. 서로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네, 별로 관심이 안 갑니다. 거꾸로 칭찬을 해도 그런가 보다 싶은 둥 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아닌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자기가 아닌 사람이 되고 싶어들 하거든요, 다들. 네, 맞아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걸 받아들여야 돼. 생겨 먹은 대로 살아야 돼. 네.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저는 별로. 그런가 보다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 독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언제부터 그렇게 스트레이트한 이게 사실 독설은 아니고요. 네. 솔직하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이고.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예의라고 생각하냐면 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애둘러서 또 어설프게 위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할 때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면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거나 나보다 그 사람이 좀 못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직접 말해주면 이 사람이 상처를 입고 그걸 견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깔려 있는데 그쵸. 저는 사람들이 다 누구나 스스로 자기 정화 능력도 있고 자정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걸릴 뿐.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예의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동등한 시선에 그렇죠. 1대1로 인간 대 인간으로 난 이건 이렇다고 생각해.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나하고 대등한 존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의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독설로 받아들이는 거죠. 네. 있으신 거군요. 저는 그렇게 주장해요. 네. 네. 아님 말고.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좀 들었을 때 아플 수 있는 이야기 마저도 배려가 깔린 상태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저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가 이 정도 이야기는 스스로 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정말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저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사실 위로가 대부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있거나 가슴이 아파서 하는 경우가 아니라 예의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종의 가식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 정도 해줘야 내가 나쁜 사람이 안 될 것 같아서. 결국엔 자기를 위한. 자기를 위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예의다.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다음 질문. 네. 굉장히 신선한 좋은 이야기를 들었네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나가수. 나가수. 네, 아까도 오프닝에서도 살짝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 나가수 비평가로 제가. 네, 예언가로. 네. 역술이라고 불러주세요. 나가수 역술이. 네. 나가수 역술이. 윤도현 씨 얘기가 포함된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말씀하신 건데. 그렇죠. 그리고 윤도현 씨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근데 제가 잘 맞추는 이유가 있어요. 네. 뭐냐면은 제가 당장에 노래를 듣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어떤 가수가 가진 스토리, 이미지, 그리고 그게 대중들한테 받아들여주는 정서, 흘러가는 분위기, 판세, 그리고 프로그램의 특징,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 노래 한 번을 잘하고 못하고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그런 스토리 안에 있어요, 이게 다. 네. 크게 보면. 근데 그게 정치 판세를 읽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당장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보다 큰 스토리 안에서 보여지는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잘 맞추는 겁니다. 자랑이었고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김어준 역술이님 유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는 언제까지 갈 것 같나요? 몰라요. 일단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네. 별밤의 역사와 스토리와 네. 그리고 그 기존 청취자들의 네. 어떤 층, 취향, 네. 그리고 유나 개인의 이미지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 유나가 오늘 잘했냐 못했냐가 네. 아니라 아직 기본 지식이. 네, 근데 그거를 전혀 모르니까 네. 예측할 수가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죽든 살든. 진짜 네. 좋은 아저씨인지 정말 하겠죠, 뭐. 네. 잘 모르겠다. 네. 제가 만약에 나가수에 나간다면 지금은 너무나도 쟁쟁한 선배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유나가 나가수에 나간다면 언제쯤 떨어지겠다. 나가서는 안 되고요, 우선. 네. 왜냐면 이게 가창력만을 다투는 네. 프로그램이라고 오해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죠. 아니에요. 또 다른 편견이죠. 네, 그건 아니고, 네. 가창력을 다투는, 뭐랄까, 수준을 넘어갔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스토리와. 예를 들어서 임재범 씨가 대단한 인기잖아요. 네.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우선 그 기존의 아이돌, 네. 아이돌도 좋아요. 보기에. 네. 네. 보긴 좋은데 굉장히 잘 만들어진 뭐라 그럴까요? 공산품이죠. 근데 이 나가수의 가수들 보고 있으면 오래 그 업에 종사한 장인들이 만드는 수제품 같은 느낌이 나요. 일단 거기서 먹히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임재범 씨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은 네. 남자들의 경우에는 그 임재범 씨가 노래할 때 사람들은 다 외롭거든요. 네. 그죠? 특히 30대 이상의 남자들은 외롭고 힘들고 무서워요. 일상이, 네. 삶이, 내가 미래를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근데 임재범 씨 노래를 듣다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공감을 하게 되고. 위로를 받는 거죠. 위로를 받고 그 사람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여성들은 임재범 그동안 우리가 뭐 흔히 차도남 아니면 꽃미남 이런 얘기 많이 해왔잖아요. 최근 한 5년간의 남성상이라는 게 그렇게 말끔한 도시의 남자들이었다고요. 까탈스럽고 네. 보기 좋기도 하고 뭐 나쁜 남자가 가진 매력도 있긴 한데 뭐랄까요? 그 본능적인 남성성, 동물과 같은 그런 게 느껴지지 않거든. 좀 더 야성적인. 네. 그러니까 원초적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여성들한테는. 그래서 섹시해 보여요. 네, 남자가.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남자한테도 먹히고 여자한테도 먹히고 일반 음악 팬한테도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신드롬이 되는 거죠. 이런 분석을 할 줄 안다는 거. 대단하죠. 김어준 씨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서 말씀하신 게 전혀 아니라 네. 이런저런 판도를 전부 그렇죠. 분석하시고. 그 노래를 잘했다 못했다는 사실은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어떤 스토리 속에서 그걸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이미. 그 이미 울 준비는 되어 있다. 그렇죠. 네. 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 뺨을 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수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다른 음악 무대에 나가면 그런 감동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그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가 다 여기까지 왔죠? 나가수. 네. 나가수 예언에 대한 이야기. 나가수 예언을 잘하는 이유는 잘 맞추는 이유는 물론 틀릴 때도 있겠지만 네. 그런 큰 흐름 속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노래를 오늘 1등 했네, 몇 등 했네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참, 네. 예능 프로그램 많이 보시는 편이세요? 많이 안 봅니다. 많이 안 보는데 1박 2일 무한도전. 그리고 최근에는 나는 가수다. 나는 가수다는 각별한 지점이 이런 것 같아요. 일요일 오후가 되면 사람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윤아 씨는 출근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네. 직장인들은 일요일이 사각사각 없어지는 게 안타깝거든요. 근데 이 5시는 기다려져.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대단한 프로그램. 네. 나는 가수다. 그렇지만 이걸 과연 1년 이상 끌고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은 들죠. 네, 자극이 강한 만큼 피로도 금방 오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바는 아니죠, 근데. 하는 동안 즐기면 되지, 나는. 그렇죠.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네. 일요일 5시 너무 즐거우니까요. 다음 키워드는 여행인데 여행에서 로맨스를 경험한 적이 있으시다고. 너무 궁금해요. 궁금해. 몇 년도요? 가장 강렬했던 순간. 그것도 많아서. 그중에 어떤 걸 얘기해야 19금이 안 될까? 가장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의 만남. 네. 어디 여행을 다녀오셨으세요? 그것도 굉장히 많아요. 한 60여 개국? 60여 개국. 한 3년 정도 배낭여행을 했으니까. 20대 때. 이야, 그 배낭여행에서 수많은
로맨스를 경험하신 거군요. 연도별로요. 어떤 계절별로, 국가별로, 중동 지역도 있고요. 네. 그중에서 뭘 말할까요? 어른들의 로맨스는 순번이 없나 봐요. 순번이요? 네. 다 각양각색이기도 하고 네. 다 고유한 맛이 있죠. 네, 어쨌든 그 정도가 방송으로는 공개할 수 있네요. 방송으로 공개할 수 없는 것들도 있긴 한데. 네. 그렇군요. 여행 좋죠. 네. 예기치 않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닥치는 인연. 근데 여행에서 인연은 말이죠. 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길 위의 인연은 길 위에서 끝나는 게 맞다. 그쵸. 여행에서 만난 사람을 다시 각자 뭐 집이나 네. 자기 나라로 돌아가 다시 만나잖아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자기도 이미 다른 사람이고 그도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난 그 사람을 생각하고 다시 만나면 실망해요. 그러니까 길 위의 인연은 길 위에서 끝내라. 저희 매니저님 밖에서 듣고 계신가요? 클럽에서의 인연은 클럽에서 끝이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귀 기울여서 잘 들으세요. 서로 다른 모드거든요. 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때도 평소랑 똑같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처럼. 네. 하지만 대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행지에서 만나셨는데 돌아와서 연락을 취한 적도 있으세요? 어릴 때는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별로 좋지 않아서. 좋지 않더라. 다른 사람이다. 실망한다 서로. 그때 그 모습이 아니. 그렇죠. 기대치가 있는데 다른 모습이니까 실망이 되죠. 서로 마찬가지인데. 길 위의 인연이 길 위에서 끝나는 게 가장 적당한 기승전결이더라. 아쉽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아련하게 추억 속에 담아두는 게. 그렇죠. 네. 참고하시고요. 네. 여행에 관련해서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여행에 관련해서 궁금한 건 잠깐 광고 듣고 오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뭐가 이렇게 짧아? 이게? 프로그램이 왜 이래? 네. 뭐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끝나고. 아저씨 저 구하러 오신 거 맞죠? 오늘은 긴급 구조 요청 잘 성사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감사합니다. 유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토요일 3, 4부 아저씨. 오늘은 김어준 아저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여자인데. 여자. 네. 여자를 중요하죠. 굉장히 연애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보통 그런 얘기 제 주변의 오빠들은 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다 거기서 걷기지. 여자들은 여자들이니까 저러지.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모자라네요, 사람들이. 김어준 씨는. 모든 여자가 네. 다 자기 나름의 고유한 매력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지 못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런 거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맞아. 다 매력 있어. 다 좋아 난. 그리고 말이죠. 이 인류의 문명이라는 건 말이죠. 네. 남자들이 네.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가 네. 그러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건물, 시, 모든 게 다 그래. 전쟁도 마찬가지야. 문명 자체가 우연히 그렇게 잘 보이려고 알랑방구를 끼다가 만들어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대손손. 만약에 여자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네. 만약에 인간이 자원동체잖아요. 네. 스스로 생산하고 저는 인류 문명이 진보하지 않았다고 봐요. 원시 시대에 살았을 거라고 봅니다. 동력이었거든. 누군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구만. 바보 같은 소리죠. 연애 많이 했다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네. 어설픈 것들. 맞아요. 남자분들 지금 다 듣고 계시죠? 참. 그 동력이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김어준 씨에게 여자는 그런 존재인가요? 물론입니다. 어떤 식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나요? 저는 여자가 없으면. 네. 만약에 세상에 여자가 없다. 특별히 더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요. 그 정도로. 세상을.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도 80이 되어서도 네. 여전히 여성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 저는 죽어야 된다고 봐요. 밖에서 우리 매니저님 너무 공감하고 계시는 거 뭐하러 살아? 김어준 씨도 그럼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잘 보이려는 노력이나 이런 걸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건 잘 못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냈는데 나를 안 좋아해주면 네. 참으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왜냐면은 연기를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행복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연기를 언제나 들키게 돼 있거든요. 들키면 끝나는 거거든. 항상 들킬 때 변명을 하는데, 네. 변명이 통하는 경우도 있고 안 통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하는 경우조차 그걸 고지고대로 믿어서가 아니라, 네. 믿지 않으면 자기도 상처받을까봐. 믿어, 스스로,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기만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싫어요.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좋아해줄 수 없는 여자면, 네. 아깝지만 할 수 없죠, 뭐. 그렇군요. 물론 있는 그대로 보여줬는데 다 좋아했으면 좋겠어, 누구나.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나머지는 버리고 간다. 근데 막상 연애를 하시면 되게 네. 여자분한테 되게 잘해주실 것 같은. 굉장히 잘해줍니다. 네. 저는. 예를 들면, 네. 자존심을 세운다거나. 네. 또는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뭐랄까요. 손해본다거나. 본전 의식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주는데 집중해요. 그래서 이걸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지? 손해날까봐 걱정들 하거든. 네, 다들. 그래서 자기 방어를 하고 요만큼만 내줘야지. 상대가 얼마나 내주는지 보고 또 내 걸 내놔야지. 이렇게 하거든. 뭐랄까 참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연애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거든. 그런 사람을 만나서. 네. 그리고 영원한 건 없어요. 어차피.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애를 하는 동안 최대한 다 누리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 후회 없이. 네. 근데 그걸 못하죠. 계산하느라고. 자기 방어도 하고, 또, 자기가 손해보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내가 칩을 줬는데 5만 돌려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계산하느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연애를 다 못하죠. 바보 같고, 아깝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안 해요. 그래도 연애는 끝나긴 해요. 네. 모든 게 다 생명이 있으니까. 네. 하지만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어. 그 연애는 그래서 좋았고, 이 연애는 이래서 좋았고, 네. 그래서 그녀들이 다 나를 못 잊나 봅니다. 헤어질 때 네. 상처받거나 아파하거나 그렇지 않고 좀 훌훌 털어버리실 것 같은. 아니요,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어요. 그거는 다들 똑같아요. 그런데 나쁜 이별은 말이죠. 네. 예를 들어서 너무 일찍 이별한 거라거나 아니면 혼자만 이별을 당한 거라든가 이런 것도 나쁜 이별이죠. 네. 그런데 제일 나쁜 이별은 이런 거예요.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질질 끌고 있는 이별. 그런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남은 좋은 거고 이별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만남보다 더 좋은 이별도 있는 법이에요. 이별보다 나쁜 만남도 있고. 잘 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프지만. 네. 유나 씨는 아직 몇 살이죠? 24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헤어져야겠네. 네. 더 많이 헤어지면 헤어질수록 사람이 연애를 더 잘하게 되죠.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꼭 필요하거든. 태양도 몇 년이죠? 50억 년 지나면 네. 꺼진대잖아. 태양조차 100억 년인가? 중요하지 않아. 하여튼 길어. 연락이 길어. 모든 게 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이게 다 생명이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순간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고맙게 여겨야 되는 거거든. 보통 사람들이 뭐 한 780년 정도 사는 것처럼 막 계획도 네. 세우고 하잖아요. 네. 그럼 안 돼요. 순간을 즐기다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네. 순간이 고유하기 때문에 그걸 놓치면 안 돼. 그걸 놓치면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울 때 보통 24시니까 네. 34세 어떻게 하고 네. 44세 어떻게 하고 30대는 어떻게 뭐 하여튼 계획을 쭉 세우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나중에 행복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근데 24세 행복은 24세만 누릴 수 있는 거고요. 34시 되면 24세 행복을 누릴 수 있던 게 영원히 사라지는 거야. 그죠? 24세는 24만 네. 누릴 수 있는 게 있고 34세는 34만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미뤄두면 적금이 되느냐? 나중에 한꺼번에 끌어쓸 수 있느냐? 네. 그럴 수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연애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해라. 최대한 성실하게. 최대한 해라. 그리고 이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사랑이 굉장히 어른스러워져요.
사랑을 시작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데 네. 잘 끝내는 건 어른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뭔가 멋진데? 내가 말해놓고도. 그럼 김어준 씨는 지금 어른 같은 연애를 하고 계신가요? 아, 그럼요. 불평불만 없는 연애를 합니다, 저는. 상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나는 어느 순간 누가 좋아하시면 네. 고마워요. 상대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난. 좋은 점만 보여요. 나쁜 점도 있겠지. 근데 좋은 점이 있잖아. 네. 응?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네. 좋은 점만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돈 쓰기가 아까워진다. 그럼 이 관계의 생명이 다해가는 거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물론 이게 길 때도 있어요. 네. 돈 쓰기가 안 아까운 채로 네. 뭐 5년 10년 갈 때도 있긴 있었어요. 네. 3주 만에 올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 관계의 생명이 다 있다. 그러니까 아깝지만 네. 이 사람도 새로운 사람 만날 기회가 필요한 것이고 나도 마찬가지다. 뭐 그렇게 헤어집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요새 연애를 하시나 봐? 네? 연애를 하시나 봐? 저는 끊이지 않고 있죠. 남녀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네. 연애한 지 네. 얼마나 됐어요? 연애요? 저는 별밤과 함께 하느라. 거짓말 하지 말고. 저는 별밤과 함께 하느라고 그런 것들은 좀 접어들고. 연애가 좀 오래됐군요. 네. 빨리 헤어져요. 네. 이렇게 24살 때는 빨리 교환해줘야 돼요. 피가 팍팍 돌 때는. 물을 좀 갈아줘야 네. 새로운 물에 또 적응하고 그런 거죠. 그렇죠. 빨리 바꾸고. 네. 그래서 한 20대 후반 되면 조금 길게 한번 가져와 봐요. 20대 경험을 좀 쌓아서 이렇게 쭉 가져가다가 30대 초반에 또 헤어져. 그럼 너무 방황하게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때 다 좋아요. 네. 그래요? 네. 이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연의 섭리입니다. 네. 다음 질문 뭡니까 또? 네. 참 좋은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요. 벌써 끝나요? 뭐 이렇게 짧아? 일단 노래를 그래도 김어준 씨 프로보다는 좀 시간 길잖아요. 노래를 또 들어? 네. 노래 한 곡 더 추천해 주세요. 노래보다는 말하는 게 좋은데. 김어준 씨 프로그램에서 노래 많이 못 트시니까 그래도 디스크자키란 또 노래를 이렇게 들려드려요. 그러면요. 네. 지난주 나는 가수다의 네. 3등곡이죠. 네. 김범수 씨의 늪. 김범수 씨의 늪. 뭐랄까요? 김범수 씨의 그 장화. 네. 늪에 빠지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높이 올라갈 때 네. 퀸 같은 깜짝 놀랐어요. 다른 가수들은 네. 그렇죠. 다른 가수들은 그 정도는 해줄 거라는 무대였다면 네. 기대를 뛰어넘었던. 그래서 인상적이었어요. 네. 김범수 씨 비호감이었거든 저한테. 진짜 막 뭐랄까요 용납하기 힘든 어떤 구강 구조라든가. 근데 지금은 잘생기셨어요. 지금 잘생긴 건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근데 귀여워졌어요. 네. 받아들여져요. 애교가 넘치는 그런 캐릭터 분화하고 이해하게 됐고 이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이분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올라왔어요. 그래서 김범수 씨의 가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네. 많은 가수들이 나가수를 통해 그렇게 됐지만 뭐랄까요? 자유로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분이 자기한테 씌워졌던 여러 가지 이미지와 또 그런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 굴레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해방됐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그 해방을 그때 늪에서 터지는 그 대목이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저 친구 해방됐구나. 그래서 기뻤어요. 그걸 보는 게. 네. 나로서는. 그래서 이 늪을 신청합니다. 네. 김어준 씨의 신청곡 김범수의 늪 듣고 오겠습니다. 유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토요일 밤을 함께하고 계신 코너는요. 긴급 구조 요청 토요 스페셜 아저씨. 오늘은 김어준 아저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식인. 네. 지식인 김어준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질문을 준비를 했어요. 네. 별밤에 대한 깔끔한 진단을 해주시면 되는 질문인데요. 긴급진단 별밤 이대로 좋은가? 라는 질문을 1번부터 10번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한 짓을 하셨네. 네. 이 중에서 번호를 골라주시면 번호요? 네. 아무거나? 네. 그 번호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몇 개나? 1번 일단. 네. 1번.
유나의 별밤에는 유나의 개인적인 팬들도 많이 계신데요. 김어준 아저씨가 보기에 유나가 유나의 팬 외에 별밤 고정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알아서 할까요, 그냥? 그건 모르겠고요. 일반론을 말할 수 있어요. 네. 뭘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네. 유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데 그게 매력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네. 안 되면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죠. 사람들 알아봐요. 걱정하지 마요. 본인이 매력 있으면 다 알아봅니다. 항상 얘기를 할 때 조심스러워지잖아요. 특히 라디오라는 매체에서는. 왜? 특히나. 아니 라디오에서조차 마음대로 뭘 못하면 어디서 하려고? 그렇긴 한데 집에 가서 하죠. 그래서 본인은 네. 공개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게 훈련해야 돼요. 본인 직업도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떻게 그런 걸 극복하시거나 처음부터 방송할 때 그렇게 편하게 하셨었나요? 저는 처음부터 그랬는데 네. 그건 생각해 보면 제가 이게 직업이 아니어서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저는 덕볼 생각이 없어요.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든 네. 누군가든 높은 사람이든 힘이 있는 권력이든 네. 시스템이든 특별히 그걸로부터 덕볼 생각이 없어요. 왜 덕을 볼 생각을 하면 네. 눈치도 봐야 되고 비위도 맞춰줘야 되고 자기가 스스로 먼저 자기 검열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덕볼 생각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덕볼 생각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내 있는 그대로가 드러나서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주고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싫어하죠.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유나 씨는 어차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장사해야 되거든요. 네. 없는 걸 있는 척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자기를 더 많이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승부가 빨리 나겠죠. 별 게 없으면 금방 잘릴 것이고. 그게 너무 걱정돼서요. 전 사실 맞아요. 덕볼 생각을 하면 검열을 거친다고 하셨는데 저도 지금 제일 어린 별밤지기가 됐어요. 지금 옆에. 없는 거 있는 척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빨리빨리 있는 걸 드러내고요. 그리고 자기가 부족하면 채우면 되지. 없는 걸 있는 척 하다가 망하는 거거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드러내세요. 네. 그걸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네. 유나 씨에 대한 매력을 퍼뜨릴 거야. 본인이 뭘 어떻게 하려고 해봐야 안 돼. 없는데 뭐. 없는 거 가지고는 어떻게 안 돼. 또 뭐 있나요? 네, 다음 질문은요. 김어준 아저씨가 생각하시기에 라디오라는 매체는 정말 위기인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라디오는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자기하고 1대1로 만나는 느낌을 주거든요. 이 미디어는. 네. 그리고 라디오는 다른 걸 하면서 듣는 미디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없어질 것 같잖아요, 전혀. 마지막 8번인데요. 네. 김어준 아저씨한테 별밤 고정 게스트 섭외가 들어간다면 하실 생각 있으세요? 글쎄요. 일단 출연료도 보고요. 네. 주 청취자군이 어떻게 돼요? 청소년부터 뭐 부모님까지 있는데요. 보통 이제 가족들이 같이 듣는 라디오. 라디오를 가족이 같이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청소년 기본 대상이군요. 네, 학교 끝나면 이제 뭐 아버지가 데리러 제가 청소년에 오셨다가. 관심이 없어요. 네. 다들 알아서 잘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네.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건 누구나 다 겪은 거거든요. 네, 호들갑 떨지 말자. 네. 있는 그대로 대충 살아내라. 다 네. 지금 어른들도 그 정도 문제는 다 있어 왔어요. 네. 그래서 청소년 문제에 큰 관심이 없어요, 저는. 굳이 한다면 뭐 할 수는 있겠는데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어준 아저씨와 함께 긴급 진단 별밤 이대로 좋은가 함께 봤고요. 아저씨 아니라니까 김어준 지식인. 네, 김어준 지식인 김어준 씨와 함께 이혼 했습니다. 지식인 김어준이라고 해도 돼요. 아이고. 자꾸 그렇게 어려운 말씀하시면 참 오늘은 진땀 났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재밌었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오늘 1시간 동안 시간이 벌써 이렇게 금방 갔는데 1시간 동안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앞으로 부를 때는 2시간 정도 확보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또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주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어준 씨 보내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말 코너죠. 윤하 이송 준비되어 있고요. 17분 초대석 언터처블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밤만 잘 듣더라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일락 씨와 박원 씨 모시고 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어준 지식인 아저씨 보내드릴게요. 오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니라니까.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토요일 함께 했고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곁에 있겠습니다.